간단한 방법은 배당을 안 받는 겁니다. 배당을 안 받고 배당 기준일에 다 팔고 그 배당 낙일에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배당 투자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배당 낙일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부부 계좌를 나눈다든지 뭐 아니면 자녀하고 분산을 시키든지 ISA 계좌나 IRP 그다음에 연금 저축 같은 거를 한도까지 최대한 다 부으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배당 떨어지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더 사기도 하고 쭉 가져가는 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배당주라는 게 아무래도 주가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시세 차익형 투자는 아니다 네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접근법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당주도 결국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배당납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사양산업이라 주가가 안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와야 하는 것이고 실적과 배당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배당을 안 주면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도 많고 잉여금도 쌓이고 기업이 짠물 배당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고배당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계속 올라서 PER, PBR이 지금 높아진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배당주가 주가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또 고배당을 주고 그래서 요즘 급등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올인하고 있지만 적절히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도 배당이 계속 성장하면 성장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주 배당주 따로 투자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당주도 그냥 주식이랑 똑같이 접근하는 게 그렇죠. 맞다.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배당주도 어찌됐든 주식이니까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배당주를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한 번쯤 투자하신 분들은 평가 손실이 난 적이 아마 대부분 계실 대부분 거예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지금 계좌 보면 마이너스가 되게 많아요. 음, 근데 많은데 이때 선택할 게 몇 가지가 있겠죠. 네. 계속 이제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춘다거나 네. 아니면 오를 때까지 가지고 간다거나 음, 또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손절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실적이 좋고 이제 제가 계속 실적 얘기만 하는데 배당이 꾸준히 뭐 5% 정도 나오는 종목이라면 네. 계좌가 평가 손실이 낮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거나 진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까운 예로 코로나 당시에 주가 확 빠졌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8% 10% 배당주들이 진짜 우글우글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많은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률이 많이 보셨겠죠. 근데 만약 이제 엔화나 원자재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네. 했는데 주가가 계속 그대로 가. 음, 아니면 떨어져요. 네. 그러면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마 인플레이션에 원금이 깎이는 거랑 줄어드는 거랑 같겠죠. 근데 네. 저처럼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은 전체적인 하락 시기가 와도 그 보유 자본의 가치를 지키는 게 쉽습니다. 쉬운 편이에요. 네. 실제로도 제가 보면은 처음에 저 주식 인증했을 때 네. 이거 다 파란색이네. 음, 보시는 분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네. 그때도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종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배당도 안 나오면 손해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떨어지고 나서 대응하기는 늦으니까. 근데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종목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종목을 다양한 종목으로 사놓으시는 게 좋다. 오히려 좀 그렇게. 분산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죠. 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야 지금 막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근데 실적은 계속 나와. 주가도 떨어지지 않았어. 네. 아니 저기 수익 저기 뭐지? 다시 실적? 얘기할게요. 아니요 실적도 계속 나오고 수익률이 5%가 나오는데 배당 수익률도 잘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팔죠. 근데 진짜로 다 떨어지고 음. 배당도 안 나오고 음. 이 회사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럼 그때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손상됐나 안 됐나를 보는 그렇죠. 게 가장 네.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만약에 실적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거는 추가 매수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거나 좀 펀더멘털이 상했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다른 쪽으로 되겠네요. 가야죠. 왜냐하면 네. 찾아보면 많습니다. 솔직히 종목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20대 때 연애할 때 한 여자한테 매달리기보다는 헤어지면 그렇죠. 또 좋은 여자 찾아 그렇죠. 나서고 이런 똥차 것처럼. 지나가고 나면 벤치 온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굳이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펀더멘탈을 봐서 단단한 것 같으면은 그렇죠. 믿음을 갖고 좀 더 믿음을 갖고 좀 더 투자를 하고. 이러면 더 사야지. 네. 제발 제 거 보고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 거 보고 사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뭐 쪼압 누나 따라서 사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따라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실적이 나와서 다행히 떨어지면 이거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그러거든요. 아니 그리고 보고 있다가 제가 산 거보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나 사야지 막 이렇게 싸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거 보고. 오, 쭈압보단 싸게 사네. 약간 네, 이런 네, 거네요. 네. 그런 네.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방법인데요. 네. 포트 공개를 하니까 나올 수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제 기록도 남기고 싶고 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장기간 투자하면 그래도 크게 욕심 안 부리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포트를 어디에 올리고 계신데요? 제 유튜브예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아니면 아니요, 방송에서? 바로 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영상마다 다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계좌 인증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20년, 30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돈 자랑할 정도도 아니지만 저도 저보다 잘 되고 앞서 나가신 분들 거를 좀 참고를 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자산 100억이다. 나 부동산으로 100억 벌었다. 뭐 나 주식으로 뭐 50억 벌었다. 30억 벌었다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벌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증하는 게 제 기록도 남기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런 과정을 것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벌었는지 선배님들이 어떻게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어떻게 벌었는지 아니면 젊은 분들도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네. 보면 일부 계좌만 공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있다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 1년에 배당 수익이 한 1억 정도 된다면 실질적인 세금은 어느 정도 내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배당 투자하면 더 손해다. 세금 폭탄 맞는다.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세금과 건보료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국내 주식 투자로 월 1,000만 원 배당금이 나온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부부 반반씩 계좌를 나눠서 누진세 적용을 좀 피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15.4%의 배당소득세와 8% 정도 건강보험료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합치면 23.5%가 나간 금액인
제가 765만 원이 제 세후 배당입니다. 좀 많이 나가긴 나가네요, 정말 실제로. 많이 나가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발 배당 소득세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배당이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음. 23%를 제외한 2,350만 원을 제외하는 거겠죠. 세금과 건보료 합해서. 건보료도 8%면 진짜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음. 직장인하고 비슷한데 네. 직장인 같은 경우 이제 반을 회사에서 내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직장인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보험료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은 되긴 하죠. 상한선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4, 500선 정도에서는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산이 많아도. 많긴 많네요. 정확한은 그래도. 모르지만 네. 계속 끝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다만 이제 2천 이상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이 돼서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부분은 또 신경 쓰셔야 하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신경 쓰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이랑 배당소득세가 누진이 되다 보니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점이 은퇴를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수록 합산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이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 상한선인 10억이 넘으시면 지방세 포함해서 진짜 소득 구간별 최대 50%까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배당소득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억 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미국 주식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에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8,4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이랑 똑같은 15% 정도만 세금을 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소득세가 15.4%로 미국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이 소득 기준이 7,760만 원까지는 15.4%만 내시면 됩니다.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스업 제도가 있기 때문에 7,760보다는 조금 더 상한선이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기준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계좌를 이쪽 7,760, 이쪽 7,760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에서 이제 멈추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만약에 나중에 재투자하게 되면은 뭐 성장주나 다른 거 투자하실 생각인가요?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도 그 기준 소득보다는 안 올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너무 많이 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1억 5천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1억 5천은 이대로 가면 금방 도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배당주가 이렇게 세금을 저도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몰랐는데 세금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배당을 안 받는 겁니다. 배당을 안 받고 배당 기준일에 다 팔고 그 배당 낙일에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배당 투자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되게 극단적이네요. 그렇죠. 극단적이죠. 근데 그게 배당 낙일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큰 방법은 없어요. 사실 절세하고 명의분산 정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영위분산이 뭐죠? 그러니까 뭐 부부 계좌를 나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최대 그 7,760만 원씩 나눠 갖는다든지 뭐 아니면 자녀하고 분산을 시키든지 그리고 ISA 계좌나 IRP 그다음에 연금 저축 같은 거를 한도까지 최대한 다 부으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절세 방법 없어요.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배당 받기 직전에 팔고 다시 사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금투세 문제가 있죠. 네, 그럼 또 소득세를 어차피 또 내야 돼. 내야 그게 되니까.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맞아요. 괜히 네. 그런 것보다 그리고 그냥 좀 장기 가져가시는 보유하는 게 게 편하지.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배당 떨어지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더 사기도 하고 그냥 쭉 가져가는 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매수할 때 배당락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요럴 때 좀 집중 매수하는 편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돈 생기면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그냥 삽니다. 뭐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급여를 받으면 항상 샀다고. 그때 봤을 때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재지 않고 돈 생기면 그냥 산다. 그렇죠. 근데 퇴직할 때나 네, 큰 돈 들어올 때. 큰 돈 들어올 때는 사실 퇴직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부동산 값이 쌀 때, 네. 이럴 때 퇴직하는 게 사실 제일 유리해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은 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시기를 보다가 사실 이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퇴직이 맞아요. 금방 올라왔어요. 뭐 바로 저 퇴직할게요 이러고 퇴직이 되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사표 막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거든요. 네. 한 달을 더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놓친 거죠. 사실은 그때 이때가 타이밍 같은데 놓쳤습니다. 너무 이게 빠지다가 V자 반등하는 바람에 그렇죠. 네, 아쉬웠겠네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 좀 싸게도 사고 일찌감치 그렇죠. 경제적 자유 누리고 하는 건데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배당주 투자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다들 이제 배당주, 은행주 막 이렇게 막 고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또 그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당주 투자의 최대 단점은 배당 컷이죠. 배당이 갑자기 줄거나 없어진다면 사실 주가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배당 컷이라는 거는 배당금이 줄어드는 걸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죠. 배당금이 네. 줄어드는 걸 말하고 그러면 생활비에 큰 타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세금 부분도 리스크긴 합니다. 뭐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정말 최대 단점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성장이 멈춘 회사일 경우는 또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비책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저 그냥 분산해서 계속 사면서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체크하고 그렇죠.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다 해당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 다른 투자 자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쌀 때 사는 게 가장 어렵죠.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 산다고 해도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떨어질 때는 늘.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 퇴직금 넣을 때도 더 떠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배당주 같은 경우 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사학을 다 넣진 않았지만 거의 다 넣긴 했지만 한 달에 다 넣긴 했지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매수는 분할해서. 썼는데 네.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거의 주식 투자의 신 같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으실까요? 신이 됐으면 100억은 됐어야 되지 않을까 배당주니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큰 실패가 없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실패하기도 어렵죠. 어떤 분이 제 포트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망하기도 힘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박도 없었고 쪽박도 없었는데 네.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 뭐 실패는 아닌데 예전 초기에 네.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종목에. 한 종목에. 근데 국제 은값이 폭락하면서 막 주가가 막 하룻밤 사이에 막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액도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패닉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갑자기 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버티기가. 근데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몇 배가 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올인하기보다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기에 주가가 코스피가 1700, 16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은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부 넣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네. 네. 그래서 조금만 하고 금방 또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먹고 나오긴 했는데 단타를 하셨네요. 그렇죠.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뒤로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배당주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그때부터는 가급적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배당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매매하려는 성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던 장기 투자를 하던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손실이 나도 버티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또 오히려 제가 그 매매한 거는 아니지만 진짜 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왜 나는 못 샀을까? 그게 더 투자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포모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한마디로 네. 표현해서 포모가 오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 욕심내지 말자. 음. 인정하고 어쩔 수 네. 없지. 그냥 지나가는 편입니다. 음. 오히려 그게 더 비교를 해서 내가 투자가 실패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관리를 워낙 잘하고 계셔서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투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모든 게 그래도 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당주도 좀 이렇게 사이클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투자하면 좋고 앞으로 배당주는 어떻게 될지 뭐 시장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현금 비중이나 시간을 길게 두고 뭐 그 분할 매수하고 또 뭐 매도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그 사이클 때문이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장, 하락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분명 사이클은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꾸준히 오르던 종목들도 솔직히 하루아침에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다반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 뭐 상승을 예측하던 전문가들도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갑자기 뭐 또 비관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을 믿고 현금 비중 100% 주식 보유 상태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 100%예요? 그렇죠. 네네. 저는 현금 안 갖고 있습니다. 현금 없이. 예, 현금 있는 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도 다 얻어맞고 상승도 다 먹자. 이야, 네. 다 두드려 맞으면서 간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신 그 배당주 사이클도 같은 경우라고 마찬가지겠죠.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도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맞출 수 있으면 진짜 다 부자 되겠죠. 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러니까 국내 배당주에 그나마 조금 호재를 찾아보자면 앞으로 10년간 네. 100만 명씩 1000만 명이 은퇴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은퇴 자금의 일부가 그래도 국내 배당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생긴 호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7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활비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제 58년 개띠, 70년 개띠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58년 개띠보다는 70년들이 그래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돈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은퇴 생활자분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월배당 ETF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인기가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절세 상품 같은 것들도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배당주 투자에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장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절세 상품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시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절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전체적으로 절세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SA 계좌도 사실 네네.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최대 2억까지 되고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시도들이 나오는 게 어쨌든 그렇게 시도가 나오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네. 월배당 상품은 어차피 안 하고 이렇게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연말에 받는 1년 동안 받는 그게 뭐 몇 월에 나오죠? 한 4월쯤 나오나요? 네, 4월에 나오고 네. 또 분기 배당도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1년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4월에 나오면 그걸 1년 동안 나눠서 쓰는 게 사실 되게 제가 느끼기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쓰는 돈이 한 사람 그 급여로만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원칙을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게 12달로 나눠 쓰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월배당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크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두 분 아직은 은퇴를 남편분이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같이 둘 분 다 은퇴하시면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은 나와서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막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예, 많이 쓰는 네, 편도 아니고 골프도 안 치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게 좋은 걸 끌지 않습니다. 이제 바꾸긴 할 건데 누가 제가 다른 채널에서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야 아반떼에서 끝났다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차를 바꿀 생각은 있는데
바꾸는 차도 사실 그렇게 뭐 대형차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외제차 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나름대로는 여행도 다니고 또 제가 또 들고 다니고 또 입고 다니는 거 하는 거 보면은 또 안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남편 월급도 다시 사실은 다 넣고 지금 배당주로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서 지금 신랑이 직장을 다니니까 신랑 월급으로 사시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오히려 투자로 네, 다 다 쓰고. 배당에 넣고 배당주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던데. 야, 이미 시뮬레이션까지 미리미리 해보는 이 네네. 철저함. 그러니까 제가 진짜 먼저 퇴직을 했기 대단하십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텀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남편 나와서 월급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 배당주로 사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음, 지금 그래서 미리 배당주 나오는 걸로 지금 살고 있고요. 신랑 월급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 멋지네요.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범한 급여 생활자로 투자하는 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도 투자인데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좋은 직장을 얻어서 급여를 올리고 아끼고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투자와 함께 또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와 함께 소득과 절약, 절세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투자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는 결국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으시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면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은퇴와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정길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다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답글까지. 여러모로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옹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